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해 드리는 이진남.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자영업자 혹은 사업주의 입장에서 알아두시면 좋은 팁 몇 가지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공인노무사 이형빈 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네, 예. 그럼요. 잘 지내셨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인사가 어색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사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동네에서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며 근로자 3명을 고용하고 운영하시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분이 연차 휴가를 쓰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차 휴가를 허용해야 하나요? 노무사님 어떻습니까? 네.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 근로를 하느냐, 아니면은 4인 이하냐에 따라서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5인 미만이라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휴게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5인 미만이라도 적용돼야 되지만, 연차휴가 제도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3명만 근로를 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연차 유급 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에 따라서 사실은 긴급하게 쉬어야 될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때는 무급 휴가라든지 그런 부분은 허용해 줌으로써 그런 용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협조해 주는 게 바람직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5인 미만이면 그렇습니다. 사실 연차 휴가를 뭐 줘야 될 의무는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르바이트를 채용했는데 하루를 근무하고 이튿날 아침에 이제 사장님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국민은행 계좌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선 이 계좌번호는 또 뭔가? 이거 하루만 일을 했는데도 돈을 줘야 합니까? 이 괘씸하기도 하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 이런 케이스들이 특히나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나 이런 네. 친구들은 정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당황스러워하고 본인이 예상했던 거와 다르면 이렇게 문자로 이별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좀 미안해서 이렇게 계좌번호까지 이렇게 찍어서 보내진 않는데 참 이럴 경우에는 사업주로서 굉장히 좀 난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이 아르바이트생이 하루는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다면 그 하루에 대한 근로의 대가는 지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루에 대한 임금은 그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단지 사업주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근로자가 나감으로 인해서 이 근로자를 뽑는데 투입한 시간과 그렇죠. 갑자기 나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우리가 인적 물적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난 절대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설사 근로자가 물리적 손해를 가하고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상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 임금과는 별도로 해야지 임금에서 공제를 하고, 다시 말해 상계를 하고 줄 수는 없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안타깝지만 이 분께서는 하루에 대한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 알바생의 입장에서, 직원의 입장에서는 돈을 뭐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뭐 그 뒤로는 사장님은 또 다르게 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뭐 생각해 볼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원을 7명 채용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을 기간으로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후 기간의 만료와 함께 근로 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 근로자는 퇴직한 이후에 연차 수당 미지급을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했습니다. 연차 휴가를 11개를 다 쓰고 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동청에
어떤 컴플레인을 한, 불만을 제기한 이런 사유는 뭐가 있을까요? 1년, 근속이 1년이 안 된 근로자들은 연차가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유는 개근한 한 달에 하나씩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1년이 되기 전에 1년이 되는 순간 12달이니까 그 이전이니까 11달 동안 한 달에 하나의 연차가 발생해서 11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1일의 연차를 다 이 근로자분은 쓰고 퇴직을 하셨는데 연차 미사용을 이유로 진정을 했다. 이 부분은 최근에 개정법과 관련해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법 개정으로 예전에는 1년 미만 연차, 다시 말해서 11개의 연차는 1년이 되는 순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 동안 11개의 연차를 심지어 다 썼다. 그러면 1년이 되는 연차 15개 중에 11개는 차감이 되고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1년 미만 연차 15개와 1년이 되는 순간 발생하는 연차 15개가 서로 별개라서 별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근로자가 1년 미만 연차 휴가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면 그 11개와 15개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고용노동부나 법원 판례는 1년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년이 되는 순간 발생하는 15개 연차는 쓸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1년이 되는 순간 15개 연차가 발생하자마자 퇴직을 하니까 쓸 수는 없지만 쓸 수 없는 대신 돈으로는 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미사용 수당은 줘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 같은 경우에 11개의 연차, 1년 미만 근속 때 발생한 연차 11개를 다 썼지만 15개의 연차는 별도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15개에 대한 연차는 연차 보상으로 돈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이 진정 결과 아마 사업주는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시정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이거 굉장히 좀 나름은 저는 좀 생소한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다면 네. 그럼 1년 동안 근속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15개가 별도로 생기고 네. 또 한 달에 하나씩 생기니까 또 11개가 또 별도로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뭐 25개 이상의 네. 26개 정도의 연차가 발생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와,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연차를 쓸 수는 없지만 수당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사실 기간제 1년 근로자를 채용을 하게 되면 1년이 만료되는 순간 퇴직금 1년 그러니까 30일치를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연차 수당 부분도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진아님 말씀대로 26개 거의 2달치의 월급이 추가로 발생하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긴 하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11개월짜리 아르바이트 11개월짜리 기간제 근로자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하게 된 배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지식을 자영업자분들께서 명확히 인지를 하시고 네.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무사님 말씀 주셨듯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명확히 잘 이해를 하시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네, 오늘도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또 향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